헌법 제16조와 관련된 판례 보시겠습니다. 그 헌법 16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6조 조문 해설한 강의 듣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판례가 2018년도에 4월 달에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그 해설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판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헌법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장 조항과 관련돼서 16조하고 12조 3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 사정 영장주의죠.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건 긴급 체포. 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런 예외 규정이 여기는 없어요. 예외 규정. 그러면 그러니까 요 12조 3항과에 관련돼서 헌법 16조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헌재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이에 관한 헌법 12조 본문에 규정된 영장 법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12조 3항 단서가 예외적인 사후 영장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헌법 16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장소의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특히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사전 영장주의가 예외가 해석으로. 그러면 이런 예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로,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이거거나, 자, 제가 그 12조 해설하면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체포 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현행범 체포, 이렇게 그 사전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12조 3항과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그런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발부 피의자 타인의 중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색 발표로 긴급한 사정. 근데 요 요건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그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 사후 영장을 영장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그 거기에 이제 그 피의자가 소재할 증거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긴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예외가 없지만 여기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의 경우, 아울러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 말고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의 그 취지에 비추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 등이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특히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후 영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요 취지예요. 그래서 헌법 16조의 해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고, 이거는 헌법에서도 중요하고 어디서 중요해?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해요. 자, 특히 형사소송법을 사례로 이렇게 쓰시는 그런 시험에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사건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그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련돼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이제 근데 체포 대상자들이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경향신문으로 이렇게 피신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핸드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 봐서 거기에 있다라는 알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요.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위 경향신문 로비 민족출문 자 부수고 이제 수색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럼 9시부터 11시경 2시간이 넘는 동안 이 긴급성이 어때요?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일단 이렇게 딱 그 안에서 이제 문을 잠그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영장을 가서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 수색 영장을.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영장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긴급성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2시간 동안 있으면 그동안 가서 그 수색 영장을 받아보라.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그 교재를 참고해서 제가 했어요. 자, 체포 구속 목적으로 피의자 수사라고 이제 조문은 보시면 자, 구법조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다음에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항공기, 선체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한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수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체포하려고 하는데 저 이렇게 타인의 주거나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죠. 딱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조문인데 자 수사라고 하는데 수색의 의미예요. 검사 또는 사법국장 피의자를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적 현행범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수색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의자 수사는 수색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적용범위 피의자 발견, 영장 없이 하는 수사는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발견을 위해서 허용되고 체포 구속 전일 것을 요하고 수색의 대상은 뭐 타인의 주거로 했지만 피의자의 주거도 포함된다. 그래서 근데 수색의 필요성과 긴급성 여기서의 필요성이란 피의자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을 말하는 거고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216조 1항 1호는 체포영장이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 앞서 별도로 수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그래서 소재할 개연성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하였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좁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요 요건을 그냥 당연히 충족하고 있어서 따질 필요 없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거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종래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그거를 막 그 영장이 그 체포 영장에 기반해서 이게 막 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제 긴급성 요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수색 영장을 받아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수색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뭐 이렇게 조문. 그래서 12조 3항과는 달리 헌법 16조 후문은 영장을 제재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영장에 대한 예외. 아까 요런 예외가 없다고. 없는데 예외를 명문화가 있지 않다. 그런다 헌법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12조 3항처럼 그 장소의 범죄 혐의들 입증을 잘한 피의자 존재 개연성이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자, 시험은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요거만.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 그 자료도 다 해서 드리니까 다시 그 자료 토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놔줘. 계속 내고 싶어요. 그래서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발부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제한적 허용. 시험 내면 이렇게밖에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장을 긴급한 사항이 있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재의 개연성만 소명된 영장을 타인의 주 허용하고 있는 그 종래의 조항은 헌법 16조 영장 유예 벗어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긴급성 요건 충족하지 않아서.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는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요 한도 내에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그 의미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내용까지 좀 압축해서 서술했고 그 수사의 의미가 수색이라는 의미.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자,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 알리는 거죠. 자,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죠.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났어. 그래서 또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 자, 해명은 외부죠.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 그래서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포괄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생활 영역에도 포함되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생활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생활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존속 상해 치사죄에 대한 가중. 자, 존속은 뭐예요? 그 아버지라든지 뭐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존속인 거죠. 비속은 뭐예요? 비속은 뭐 아들이나 손자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그러면 존속 상해 치사죄, 그 상해 치사보다도 그 상해 치사의 대상이 존속이면 뭐 아버지라든지 그 할아버지라면 가중처벌 조항.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헌재가 그 평등권 침해 소지가 많지만 일단 합헌이라고 다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유교적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존속 상해 치사죄와 같은 범죄 행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처벌에 의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뭐 왜곡되거나 존속에 대한 효의 강요나 개인 윤리 문제에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 간섭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 자,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 안전을 착용할 것이 여부가 생활관계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활관계는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에요, 저게? 라거나 자기 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 인격적 핵심과 관련되다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의 어떤 보호 영역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일단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는데 이게 뭐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뭐 도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우려가 있는 거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그 정당한 제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닌 거고 일단 일반적 행당의 자유의 그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그 보호 영역 확정과 관련된 거죠. 이제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병역 비리가 워낙 많아서 이제 이런 걸 막 뒀는데 이게 질병명이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외부로 노출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게 막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은 내밀한 사적 영역, 근접한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료 침해, 종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뭐 조순 예전에 그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막 이러신 분 그 자식까지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랬죠. 자, 그런 차원으로 자꾸 이렇게 그런 감수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 공직선거 후보자. 범죄 경력이 이제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공직선거, 공직자를 하는데 이렇게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그러니까 선거 출마를 막는다 이런 게 아니니까 공모 단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공모 단위권과는. 그렇지만 자, 그 그러니까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그래서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공무 단위권과는 관계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기본권의 충돌. 자, 앞에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했었죠. 흡연권과 혐연권. 자, 흡연권은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또 자유로운 흡연의 결정 및 흡연의 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에서도 그 근거, 자, 두 군데서. 그렇지만 혐연권은 헌법 17조 10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 생명권에서도 근거. 그래서 흡연권하고 혐연권은 여기 생명권, 이 두 개에다 생명을 이게 더 약간 더 우월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흡연의 결정 및 흡연을 포함한 흡연권은 헌법 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7조와 10조에서. 충돌. 흡연권 이외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면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 그래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에서 인정돼야 된다. 자,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중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건 몇 개 안 돼요. 기본권은 다 거의 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우월이 딱 정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요 충돌의 그 대부분은 규범조화적으로 양 기본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씩 제한받는 형태로 하고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규범조화적으로. 근데 이렇게 우열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요런 경우에는 요런 게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요. 자, 용어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해놓은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 최근에도 계속 시험에 나오죠. 자, DNA 감식 치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확인 정보,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 확인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그러면 이게 참 용어 때문에 그런데 DNA 감식 시료, DNA 신원 확인 정보. 자, 시료는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간 점막 등 DNA 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 자, 감식 시료.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일단 정보죠. 자, DNA 신원 확인 정보는 DNA 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로 표기된 것인데, 자, 당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쉽게 결합해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에 대해서 이건 개인정보. 그래서 사망 때까지 개인정보 DNA 신원 확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관리자들로 규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제 쉽게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합치면은 자 개인정보. 그래서 보시면은 자 검사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되는 대하여 DNA 감식조를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범죄들을 쭉 봤더니 보시면 강간이라든지 추행의 죄, 그다음에 폭처법과 관련된 죄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다음에 방화라든지 실화, 이제 여기 생략된 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런 거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특히 이제 이렇게 강간 추행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범죄에서 그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정보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하죠.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 그래서 DNA 신원 확인 정보 수록 후 시료와 DNA 수록 후 감식 시료와 DNA 즉시 폐기. 그러니까 일단 정보 아까 숫자로 만들고 나서는 아까 침이라든지 어떤 타액이라든지 이런 거,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즉시 폐기하고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확인 정보마저 이렇게 삭제, 이제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서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 아니 게시판 좀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이 이제 일단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익명 표현의 자유. 아니 그거 막 구애되지 않고 그냥 좀 이제 좀 세게 말하고 그 정치적 그 표현 같은 것도 이제 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위헌이라고 봤어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된 입법 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유를 제약하는 다른 수단에서 충분히 달성. 그래서 침해 취소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 침해되는 기본권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중에서 익명, 내 이름을 알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익명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정보를 노출되는 거, 본인 확인 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제한되는 기본권, 그 제한된 기본권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본권에 연결되죠. 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 사례형 대비하시는 분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만 뽑아내면은 돼요. 그러나 이 판례 위헌이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으로 포섭해서 침해의 최소성 단계에서 과하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기억해서다가 써주면.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요거죠. 여기서의 개념 표지는 뭐예요? 선거운동 기간 중 한시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조항. 자, 이거 왜 그래요? 이 가짜 뉴스.
선거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서로서로 먹는데 막 그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자,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요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이용 시 요 기간 중에 한정해서는 실명으로 자, 실명 확인 조항은 실명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 자, 이렇게 합판이 공산이 큰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 기간도 제한하고 요 대상도 한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용자의 자,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왜냐하면 실명 확인하면서 내 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앞에 판례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중요해요.